미 영프 독은 사관학교를 통합했을까? 직접 확인하니 정반대였다. 안녕하십니까? 펀치TV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이라면 육군과 해군, 공군 장교를 이미 한 학교에서 함께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요. 현대전은 육군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위성이 적을 찾고 공군기가 좌표를 넘기고 함정이 미사일을 쏘고 지상군이 마지막 목표를 점령합니다. 그렇다면 생도 때부터 한 학교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한국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미국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들은 육해 공군 장교의 첫 교육을 하나로 합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따로 두었습니다.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도 따로 키웠습니다. 대신 장교들이 실제 작전을 지휘할 단계가 되면 그때 강력한 합동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계획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16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세우겠다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검토했던 이른바 2+2 방식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육해 공군 생도들이 한 학교에서 4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저학년에는 공통교육을, 고학년에는 군별 전문 교육을 받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직 법 제정과 공청회 세부 계획이 남아있지만 큰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독일도 선택하지 않은 길을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앞서가는 과감한 개혁일까요? 아니면 세계 군사 강국들이 지켜온 선을 한국이 먼저 허무는 거대한 실험일까요? 오늘은 나라별 학교 이름을 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들이 왜 학교를 합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한국은 왜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하려는지 그 진짜 이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학교를 나눈 이유. 가장 먼저 미국입니다. 이 정도라면 장교를 처음부터 한 곳에서 키울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육군 장교의 상징은 웨스트포인트입니다. 해군과 해병대 장교는 애나폴리스의 해군 사관학교에서 길러집니다. 공군과 우주군 장교는 콜로라도의 공군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습니다. 미 해군 사관학교는 스스로를 해군과 해병대의 전문 장교를 양성하는 대학이라고 설명하고 공군 사관학교도 공군과 우주군을 이끌 장교를 만드는 것을 임무로 명시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전쟁이 시작되면 하나의 지휘망으로 움직이면서도 장교가 군인의 첫걸음을 내딛는 시기에는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함께 싸우는 것과 똑같은 장교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육군 장교는 땅을 읽어야 합니다. 산과 도로, 도시와 참호, 병력의 필요와 보급로를 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해군 장교는 바다를 읽어야 합니다. 좁은 함정 안에서 수백 명이 생활하고 고립된 해상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배 전체의 생존을 좌우하는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공군과 우주군 장교는 속도와 고도, 센서와 위성 통신망을 전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을 같은 교실에 앉히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면서 각 군의 본능까지 만들어주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첫 단계에서 각자의 언어와 문화를 깊게 심습니다. 그렇다고 각 군이 끝까지 따로 노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장교들이 작전과 참모 임무를 수행할 단계가 되면 합동 전문 군사 교육을 통해 육해 공군이 함께 작전을 계획하도록 훈련합니다. 미 합동 군사 대학의 과정은 여러 군의 전력을 통합해 합동연합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장교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미국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자기 군을 제대로 아는 장교를 만든다. 그 다음 서로 다른 장교들을 한자리에 모아 함께 싸우는 법을 가르친다. 처음부터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하나의 작전을 완성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세계에서 합동작전을 가장 잘하는 군대가 학교를 하나로 합치지 않았다는 사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영국 샌드허스트의 숨은 착각. 그렇다면 미국만 특별한 것일까요? 이번에는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의 사관학교를 말하면 대부분 샌드허스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국 육군 학교 하나만 널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착각입니다.
샌드허스트는 영국 육군 장교를 교육하는 곳입니다. 영국 육군은 정규 장교 과정을 샌드허스트에서 운영하며 이곳이 육군 장교를 지휘관으로 만드는 교육기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군은 다릅니다. 영국 해군 장교는 다트머스의 브리타니아 왕립해군대학에서 교육받습니다. 그곳에서는 항해와 함정 운용, 실제 군함 승선과 해상 리더십을 배웁니다. 공군 장교는 다시 크랜웰로 갑니다. 영국 공군의 초기 장교 교육은 로얄 에어포스 크랜웰에서 이뤄지고 공군 장교로서 필요한 리더십과 군사 교육을 별도로 받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제도는 한국 사관학교와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샌드허스트는 한국의 육사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생도가 4년간 학위, 교육을 받는 대학과 동일한 구조가 아닙니다. 후보자들이 약 1년 동안 집중적인 장교 교육을 받는 체계에 가깝습니다. 즉, 영국도 사관학교를 통합했으니 한국도 합쳐야 한다거나 영국도 분리했으니 한국도 그대로 둬야 한다는 단순 비교부터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제도는 한국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남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군 장교는 육군이 만들고 해군 장교는 해군이 만들며 공군 장교는 공군이 만든다는 원칙입니다. 영국도 학교를 하나로 합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력이 쌓인 장교들에게는 국방 아카데미와 합동 지휘, 참모 교육을 통해 단일군을 넘어 국방 전체를 보게 합니다. 다시 같은 그림입니다. 첫 교육에서는 전문성을 깊게 만들고 더 큰 지휘를 맡길 때 합동성을 끌어올립니다. 같이 공부한다고 반드시 같이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영국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까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만 비슷한 전통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프랑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육군 장교는 생시르 코에키당의 군사 아카데미에서 교육합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이곳을 육군 장교의 초기 교육을 담당하는 중심이라고 설명합니다. 해군 장교는 에콜 라발, 즉 해군 학교에서 교육합니다. 이들은 전투함과 잠수함, 해군 항공대와 해군 특수부대를 지휘할 장교로 성장하며 교육 과정의 마지막에는 실제 함정에서 수행하는 장기 임무까지 경험합니다. 공군과 우주군 장교는 항공우주학교에서 출발합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이 학교가 항공과 우주 무기체계를 운용할 공군 장교를 양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며 세계 곳곳에서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프랑스도 육해공군 장교의 뿌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도 나중에는 합칩니다. 초급 장교 시절에는 각 군의 전문성을 쌓고 고위 지휘관과 참모로 성장할 단계에서는 에콜드 게르, 즉 전쟁 대학에서 여러 군과 국제 장교들이 함께 작전과 전략을 공부합니다. 현재의 프랑스 전쟁 대학은 과거 각 군의 고등 군사 교육 기관을 통합해 만들어졌고 고급 장교들에게 합동 다영역 다국적 작전을 교육합니다. 프랑스가 합친 것은 장교의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군을 지휘해야 하는 단계의 시야였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된 뒤 서로의 전력을 연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제 공통점이 분명해집니다. 세계 군사 강국들은 전문성을 낡은 장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합동 작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재료로 봤습니다. 서로 다른 재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재료를 정확히 결합하는 것이 합동성이었던 것입니다. 독일에서 이야기가 다시 뒤집힙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조건 지금처럼 새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독일이 두 번째 반전을 보여줍니다. 독일도 장교의 군사 교육은 군별로 나눕니다. 육군 장교 학교는 드레스덴에서 육군과 지상전 지휘관을 교육합니다. 공군 장교 학교는 공군 장교에게 공중 전력 운용과 공군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해군 장교는 미르비크 해군 학교에서 항해와 해군의 전문 문화를 배웁니다. 그런데 독일은 모든 교육을 군별 학교 안에 가둬놓지 않았습니다. 많은 장교 후보생이 군별 장교 교육을 받은 뒤 미넨이나 함부르크의 연방군 대학에서 학위 교육을 받습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 인원이 같은 대학의 교수진과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독일은 학교 건물을 전부 하나로 합치지 않고도 비슷한 학과와 교수, 연구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군사적 정체성과 직무 교육은 각 군이 책임집니다. 일반 학문과 첨단 기술, 연구 자원은 공동 기반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장교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연방군 지휘, 참모대학에서 합동작전과 다영역 작전을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우리는 통합 논쟁을 하면서 늘 두 가지 선택지만 떠올렸습니다. 새 학교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한 학교로 완전히 합칠 것인가? 하지만 독일은 묻습니다. 굳이 모든 것을 합쳐야만 자원을 함께 쓸 수 있는가? 학교 이름과 생도 생활까지 하나로 만들지 않아도 교수와 연구시설, 첨단 교육과 합동훈련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은가? 독일과 한국의 제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합니다. 통합은 건물 한 곳에 사람을 모으는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군이 실제 전쟁에서 하나의 판단과 지휘망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더 깊은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 논의되던 방식은 2+2였습니다. 1, 2학년은 함께 공통 교육을 받고 3, 4학년에는 기존 군별 학교로 이동해 전문 교육을 받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 발표된 기본 계획은 더 강한 통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전 자운대의 한 학교에서 4년간 함께 생활합니다. 1, 2학년에는 AI와 첨단 과학기술, 전 영역 작전에 필요한 공통 기반을 배우고 3, 4학년에는 군별 전문 교육을 강화하되 학교 생활 자체는 통합 상태로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교육 역량의 분산과 중복을 줄이고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며 미래 합동 작전을 이끌 융합형 장교를 키우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10월 발표될 예정이고 입학 시점과 선발 방식은 법 제정과 의견 수렴 이후 구체화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전쟁에서 육군만 아는 장교는 부족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주와 사이버, 공중과 해상, 지상의 감시 요격 체계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한 명의 지휘관이 여러 군의 정보를 이해하고 몇 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생도 때부터 학교와 문화가 갈라져 있고 자기 군의 이해관계만 먼저 배운다면 임관한 뒤 갑자기 하나의 군대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수와 학과, 시설을 새 학교에 따로 유지하는 것도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AI와 드론, 사이버, 우주처럼 세 군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은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장비를 한 곳에 모아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원자가 줄고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규모를 합쳐 더 강한 교육기관을 만들자는 주장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통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본 뒤에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독일은 똑같은 미래전을 준비하면서도 초급 장교의 군별 뿌리는 유지했을까요? 그 나라들이 합동작전의 중요성을 몰라서일까요? AI와 우주, 사이버전의 변화를 놓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합동성과 획일화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무너지면 합동할 것도 사라진다. 합동작전은 여러 군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말이 모두 똑같아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연주자가 같은 악기를 연주한다면 그것은 오케스트라가 아닙니다. 지휘자는 서로 다른 소리가 하나의 곡을 완성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군 장교에게 땅은 지도 위의 색깔이 아닙니다. 병사가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전차가 어느 다리를 건널 수 있는지, 탄약과 식량이 언제 바닥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해군 장교에게 바다는 단순한 작전 공간이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육지와 떨어진 함정 안에서 승조원을 이끌고 파도와 기상, 항해와 무기체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생활 자체입니다. 공군 장교에게 하늘은 낭만이 아닙니다. 초단위 판단과 정비, 관제, 활주로와 공역, 수많은 센서가 연결된 거대한 체계입니다. 이 차이는 전공 과목 몇 개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훈련과 생활, 선후배 문화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국군 사관학교가 3.4학년에 군별 전문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도
4년간 하나의 생활 체계와 하나의 지위 구조 아래에서 각 군의 본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현장에서도 통합 과정에서 해군의 정체성과 해양 전문성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논쟁의 진짜 위험입니다. 통합학교가 육해 공군의 장점을 모두 가진 장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군의 색깔도 충분하지 않은 장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함께 배운다는 이유만으로 합동성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합동성은 서로의 능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할 때 자신의 자존심과 조직 이익을 내려놓고 가장 적합한 전력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간판을 바꾸고 기숙사를 합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제 합동훈련과 공동작전 계획, 군별 교환 교육과 반복되는 지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세계가 주는 답은 통합 찬성도 반대도 아니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을 확인한 뒤 얻은 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에게 절대 합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역사와 병력 구조, 대학 제도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하나로 만들면 합동성이 생긴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네 나라가 공통으로 보여준 원칙은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초급 장교에게는 자기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깊게 심는다. 대신 다른 군을 적처럼 여기지 않도록 교류와 공통 교육을 확대한다. 그리고 여러 군을 지휘할 단계가 되면 합동 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한다. 전문성은 따로 키우고 전쟁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물어야 할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관학교를 합칠 것인가 말 것인가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한 학교 안에서 해군과 공군의 문화가 육군 중심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둘 것인가. 3, 4학년 군별 교육이 이름뿐인 전공 분리가 아니라 함정과 비행장, 야전 부대의 충분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기존 학교를 없애기 전에 공동 교수진과 합동훈련, 교환 생활부터 확대해 효과를 검증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번 개혁의 성공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산을 아끼고 지원자 성적을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육해 공군 전력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지휘관을 만드는 것입니까? 마지막 기준이 아니라면 이 통합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조직 개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직접 확인해 보니 세계 최강의 군대들은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육군과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따로 운영합니다. 영국은 샌드허스트와 다트머스, 크레넬로 나눕니다. 프랑스도 생시르와 해군 학교, 항공 우주 학교를 유지합니다. 독일은 군별 장교 학교를 두면서 대학과 연구 자원, 고급 합동 교육을 공유합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낡은 학교의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군별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작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들은 학교를 합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에서 하나가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의 4년제 국군 사관학교가 이보다 더 좋은 답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도전에는 최초의 위험도 따라옵니다. 좋은 의도만으로 해군의 바다와 공군의 하늘, 육군의 땅이 저절로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각 군의 전문성을 살리는 구체적인 교육 과정과 지휘 구조, 충분한 현장 훈련이 증명돼야 합니다. 그 증명 없이 통합이 곧 미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개혁이라는 이름만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해 공군 생도를 대전 자운대의 한 학교에서 4년간 함께 교육하는 방식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기존 사관학교는 유지하되 공통 수업과 교수진, 합동훈련과 교환 생활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통합 찬성과 반대를 떠나 국군 사관학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